안녕하세요. 인생커닝 박종경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20대 또는 30대라도 깨달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최근에도 통계청 발표가 있었어요. 쉬고 있는 청년, 그냥 쉬고 있는 청년이 44만 3천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층 전체에서 5.4%를 기록을 했는데 기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일이 가장 많았어요. 이 중 일하기를 원했느냐라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자가 33만 5천 명이었어요. 75.6%를 차지했고요. 나머지 취업을 원했던 시없음 청년 가운데 나머지 비율이죠. 이 중에 42.9%는 구직 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눈이 높아서 그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어서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가 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가 13.4% 등이었는데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 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가 42.9%인데 이분들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 찾아봤는데 일거리가 없었다거나 교육이나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분들은 일을 그래도 원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월 평균 지금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 인구가 406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라는 거는 일할 수 있는 구직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것도 406만 명으로 통계 집계 이후 상반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원하지만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분들을 위해서 특히 20대, 30대 중에 방황하시는 분들을 위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보기에 그냥 쉰다라는 부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한 무력감이나 절망감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뭘 해야 할지 막막한 것도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대 때 어떻게 하면 성장을 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뭐든 한번 팔아봐라인데 제가 20대 때 후회하는 게 뭔가를 팔아보거나 사업을 해보거나 이런 경험을 좀 더 빨리 해봤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팔아보는 경험이 20대 때 세상을 보는 눈을 되게 좋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서비스든 아니면 제품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성과물을 금전으로 환산해보는 경험을 해보는 거가 중요하고요. 이거에는 지식, 재능, 결과물 무엇이든 다 상관이 없습니다. 이러다 보면은 월급 가치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밖에서 200만 원을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버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팔아서 200만 원을 얻는 것과 내가 어떤 회사에 들어가서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는 거의 차이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래서 월급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게 되고 또 직장 생활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밖에서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했었는데 직장 들어가서 해보니까 할만하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도 없어져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부감은 대부분 두려움과 관련이 돼 있는데 내가 실제로 팔아보고 공부해보고 연구해보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경험은 저는 어릴 때 할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현명하게도 유대인들이 이제 경제교육을 할 때 아주 어린 시절부터 가게에서 팔아보거나 뭔가 마켓을 열어보거나 이런 경험을 경험하고 학습하게끔 하고 있죠. 할 수 있다면 빨리 해보는 게 좋고 무언가를 팔아보는 경험을 통해서 사회조직이나 돈에 대한 감각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어릴 때 해볼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건 마인드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낫다 이 부분이에요. 사람이 무언가를 안 하고 놀게 되는 거는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잘못된 선택을 할까 두려운 것도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해보지 않은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어 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문제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저도 처음에 유튜브 할 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도 무섭고 두려운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욕먹을 것이 두렵고 또 내가 이걸 실패를 했을 때 비난받을 것이 두렵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저도 유튜브 할 때 처음에 이런 거 이야기를 하면서 욕먹을 게 두려웠어요. 솔직히 제가 약간 팩트를 때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두려웠고 변호사가 이런 거나 찍고 있다고 업계에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그런 댓글 다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도 구독자분들도 대형 유튜버에 비하면 적은 편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처럼 무엇이든 사실 원래 다 그래요. 해보기 전엔 다 무서운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니면은 두려움이 있더라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무엇인가 해본 사람들이 무조건 낫습니다. 뭐라도 해보면 경험이 되고 내 길을 찾는 데도 도움이 돼요. 적어도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 정도는 알게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변화도 없고 얻는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응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응원해요. 물론 처음부터 판단도 잘하고 해보면 더 좋겠지만 사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든 일단은 안 하고 집에서 그냥 누워있는 것보다는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들은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분들에게는 무조건 말씀드리는 게 머릿속으로 고민하기 전에 일단 떠오르면 한번 해보는 걸로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조건 도움이 되니까. 여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려면은 내가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메타인지적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훈련까지 한다면 잘못이나 이런 오류들을 수정하는 데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어쨌든 무엇이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세 번째는 좋아하는 일보다는 재능이 있는 일을 해라라는 건데 요즘은 교육에서도 너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라고 진로교육 때 많이 가르칩니다. 오랜 시간 대부분의 부모님 세대에서도 이런 가르침을 아이에게 전파를 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이죠. 근데 저는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재능 있는 일을 해야 행복하다고. 왜냐면은 좋아하는 일도요, 재능이 없고 계속 하는데도 발전이 없고 쌓이는 게 없으면 인간은 지치게 되어 있어요.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일도 해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게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대신 어떤 게 있냐면 좋아하는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재능 있는 일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만약에 재능 있는 일을 찾는데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가 생활만 하거나 말 그대로 할 때 재밌는 일만 찾게 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일이나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재능 있는 일을 찾게 돼야지 의미가 있지, 그냥 여가 생활이나 하고 싶은 것만 하는데 그치면은 나중 돼서는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냥 사는 게 20대 초중반까지는 유효해요. 아까 말한 대로 어떤 여러 가지 적성에 맞는 일이나 재능 있는 일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20대 후반부터는 공허해질 수도 있어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인생에서 남은 게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어요. 재능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재미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람이 좀 나쁜 점이 있는데 남들보다 어떤 것을 솔직히 잘하고 인정을 받을 때 훨씬 더 행복함을 느낄 가능성이 높고 재미를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의 내밀한 욕망은 남들보다는 내가 나은 평가를 받는 게 사실 내밀한 욕망이고, 이게 재미나 어떤 욕구랑도 연관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내가 계속해서 해도 인정도 못 받고 늘지도 않고, 그리고 주변에서 좋은 평가도 못 받는다면 이게 시들시들해집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서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서 재능이 있는 일을 찾아보는 그런 작업들을 20대 때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 삶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그렇다고 재능 있는 일이 찾을 때 막 뭐 한 하루 이틀 해보고 계속 바꾸고 이러면 안 되겠죠. 네 번째, 세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지 마라 인데, 제가 보기에 20대 때 빠르게 발전하려면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가령 악덕 기업가로 평가받는 A씨가 있습니다. 그 A씨는 큰 돈을 벌었지만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사회에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지탄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도 반대로 한번 이런 생각도 해봐요. 비윤리적인 부분까지 내가 배울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A씨가 돈을 벌게 된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고민해보는 거예요. 관점을 여러 가지 관점을 두는 건데,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A씨는 쓰레기에 가까운 사람일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배울 필요는 없지만 경제적이고 사업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A씨는 유용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고 좋은 사고를 가지고 있었을 수 있어요. 관점을 도덕적인 관점만 갖고 있다면은 A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없게 되는 거고 무언가 이제 발전이 느리게 되는 거지만, 다른 관점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사업적 관점이나 어떤 돈을 벌겠다는 관점에서 보면은 저 부분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을 한 가지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세상을 단편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 관점으로만 평가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어떤 감정적인 관점이나 이런 부분으로 모든 걸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서는 배우질 못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볼 때 악한 부분도 있고 선한 부분도 있고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저도 마찬가지니까 한 사람을 볼 때 입체적으로 보시는 훈련을 하면은 20대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것까지 배울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사람도 장점도 있고 배울 만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냥 막 감정적으로 저 사람 별로야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냥 내쳐버리지 말고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때는 모든 사안이 약간 뚜렷해 보이고 명확해 보여요. 어떤 사회적인 해결책 같은 것도 그렇게 보이는데, 이러다 보니까 무언가를 공부할 때도 답이 딱 정해져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대로 살고 계속해서 현명해지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으로 살게 되면은 그 사회를 보는 눈이나 사람을 보는 눈이 계속해서 좋아져요. 인간의 이제 다양한 면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 책을 보는 이유도 사실은 원래는 이런 거예요. 한 가지 시선으로만 현상을 바라보면 제대로 깨달을
떠올릴 수가 없거든요. 근데 책은 다양한 사고관이나 시야를 갖게 해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근데 책도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책도 편식해서 보거나 자기 관점에 맞는 책만 읽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A로 하고 있으면 A를 딱 뒷받침하는 책만 읽는 거죠. 근데 이런 책만 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바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5번째,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경험을 해봐라 라는 건데, 연애나 일 모든 게 포함이 돼요. 사람은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 삶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제 과거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글쓰기의 젬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 글쓰기나 이런 거에 항상 자신감이 없었고 재미가 없었는데, 제가 이제 글쓰기랑 독서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갑자기 입시 형태가 바뀌면서 정시에도 논술 시험을 준비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때까지 글을 제대로 써본 적도 없었고 재미도 없었어요. 저는 100일장 이런 것도 거의 안 나갔어요. 그래서 항상 자신감이 없었는데 어떤 선생님이 저를 칭찬을 하신 거예요. 저희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아직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도덕 선생님이셨는데 담임 선생님이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쓴 글을 한번 보시고는 되게 글 잘 쓴다라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정을 받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글 쓰는 게 두렵지가 않고 재밌어지는 거예요. 내가 글을 못 썼다고 하더라도 그냥 피드백 받아서 잘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드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변호사라는 직업도 글을 쓰는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고, 유튜브를 하면서도 사실 기본적인 스크립트는 제가 작성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흐름이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할 때도 도움이 되고 있고 책을 쓰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통해서 생각을 해본 게, 인정을 받아보면 사람은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인정을 단순한 공감이나 위로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인정이란 거는 자기 객관화가 되면서 할만하다, 재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고 그런 거를 계속해서 선순환적으로 반복하는 게 인정이에요. 단순히 그냥 너가 힘들겠구나, 못하더라도 너 잘해, 이런 식으로 공감이나 위로를 한 게 아니라 타인의 인정이 그 사람을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공감하고 위로만으로는 저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노력과 결부된 인정이 인간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등학교 때도 계속해서 글을 써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고서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글쓰기에 대해서 좋아진 다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 연애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애를 해봐라. 저도 동의하는데 그냥 연애가 아니라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사랑받는 연애, 그러니까 진심으로 사랑받는 연애나 서로를 존중하면서 사랑받는 연애를 해보라고 조언을 해요.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연애 강의나 연애 유튜버들을 보면은 누군가를 유혹하거나 꼬시는 거에 집중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실제 모습을 숨기고 이런 걸로 해서 여자 꼬시고 이런 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경험을 하고자 한다면은 어떤 사람과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연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존중받고 사랑받는 연애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는 성별을 불문하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존중이나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상한 파트너도 잘 거르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사랑을 한번 받아봤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결혼 상대를 고를 때도 훨씬 더 이제 좋은 분을 고르는 경우가 많고, 이 사랑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을 저는 고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의 기준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늘 강조하지만 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는 이제 경제 개념입니다. 경제 개념은 반드시 익혀라, 20대 때. 경제 개념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오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돈에 대한 생각입니다. 제가 절약과 소비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인데, 20대 때 형성된 돈에 대한 개념이나 소비에 대한 개념이 향후에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대, 30대 되게 젊은 세대 소비나 이런 거 비판하는 콘텐츠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형성된 개념이 쉽게 잘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20대 때 형성해놨던 게 평생을 작용을 합니다. 일단 생존을 위해서 이 경제 개념은 반드시 필요하니까 기본인 거죠. 내가 돈에 끌려다닐 것이냐, 돈을 부리는 사람이 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보통 돈을 쓰고 싶으신 거나 경제 개념이 없는 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고 싶은 거 사는 게 자유 아니야? 내 삶인데 네가 뭐라고 해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자유에 대한 생각을 한번 또 해보게 돼요. 진짜로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저는 돈을 알아야 되고 경제 개념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당장 내가 사고 싶은 거를, 물건을 사는 게 자유를 누리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것도 자유의 일부분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확히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지 내 자유의지로 선택을 한 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나 경제 개념을 갖춰서 돈에 대해서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의지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거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망에 끌려다니는 거는 오히려 자유와는 거리가 멀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이게 스토아파의 생각이기도 하고 사실 에피쿠로스 같은 쾌락주의자들의 생각이기도 해요. 그래서 욕망을 내가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자유인라고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일을 해서 내 삶을 제대로 누리고
누리고 꾸려나가고 열심히 바꿔나가는 게 이게 가장 더 의미 있는 자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금 오늘은 좀 세게 이야기할게요. 소비로 자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명품을 들고 다닌다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바뀐 것처럼 보여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 SNS의 영향 등으로 이런 인식이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자유는 40대가 돼서 누군가에게 늘 눈치를 보고 돈 때문에 퍽퍽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자아에 대해서 추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여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돈이 부족하고 경제 개념이 없어서 항상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기가 싫기 때문에 경제 개념이나 이런 소비 개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냥 40대 때 눈치 보면서 억지로 사는 삶이 훨씬 더 싫다라는 거였어요. 20대 때 해야 할 것이나 익혀야 할 것이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나이가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삶에 있어서는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삶이 그렇게 불행해질 일은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